자, 합시다. 생물 다양성의 변화.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수업 내용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약으로서 쓰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관점, 여러 가지 관점, 생태계 자체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는데, 그럼 얘네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다? 아무래도 인간의 활동, 특히 무언가를 인간은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전에도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과학이라는 말보다는 자연이라는 말을 이 과목에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인데, 네. 지구에 사는 어떤 생명체나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지구 자체를 병들고 파괴하는 존재는 선생님 생각에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이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파괴. 삼림벌채, 습지매립. 자, 이건 사실상 직접적으로 인간이 파괴를 하는 거죠. 그지? 두 번째는 자, 단편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을 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할게요. 실제로 야생동물이 사는 어떤 주거지구를 생각한다면 이 사각형이 어떤 야생동물이 사는 영역이라고 쳐. 이 바깥은 인간의 영역. 여기가 야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야생동물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인데 그 안에 급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1단계는 야생동물이지만 인간의 영역에 상당히 가까이 와서 겹쳐서 사는 애들이 많다는 거지. 야생화된 길고양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다녀보면 사람 있는데도 잘 나타나는 동물들 있잖아요. 저기 다대포만 가도 그 황새 비슷하게 생긴 외가리. 이런 애들 옆에 사람 지나다니는데도 그냥 강에 서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살죠. 네, 상당수 이렇게 사람하고 가까이에서도 잘 지내는 놈들이 있는 반면에 곰이라던가 이런 애들. 물론 완전히 심산, 엄청나게 깊은 산속이나 숲속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인간 부근에서 못 사는 애들. 너무 예민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영역들이 1, 2, 3이 나눠져 있는데 저 중에 절반만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영역에 예를 들어서 요 한가운데에 인간 활동의 하나인 그냥 철길이나 고속도로가 하나 뚫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개발 전이고 이쪽은 개발 후로 좀 티가 나게 그려본다면 어떻게 돼버리냐?
요 폭이 막 여기에서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조금 더 밑에 가봐도 되겠네. 요 바깥에가 전부 다 1번 영역으로 바뀌잖아. 기차가 지나다녀야 돼. 그럼 요 가운데만 2번 영역이 낚였죠. 그럼 3번 영역인 애들이 이제 이 지역에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 그냥 고작 길 하나 지나간 거야. 철길 하나 뚫린 거고 고속도로 하나 지나간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어디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산이나 그런 데 새롭게 길 뚫어 놓고 위에 생태통로라고 다리를 놓고 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나름 동물들도 완전히 학습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쪽을 통해서 자신의 먹이 영역하고 보통 생존 영역하고 분리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사는 동네 따로 있고 사냥하는 동네 따로 있는 애들. 근데 그게 길 건너였을 경우 초반에 은근히 로드킬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 저기 길이 있으니까 저쪽 통로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해. 관찰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놓고 봐도. 그렇지만 3번 영역에도 살 수 있는 영역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보통 우리가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종종 나오는 게 오용과 남용이라고 있어요. 약물 문제에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아? 오용, 남용. 정확하게는 오용은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목적으로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을 오용이라 그러고, 남용은 너무 그 목적인 건 맞는데 너무 막 쓰는 걸 남용이라 그래요. 응? 조금만 아프면 뭐 감기약, 항생제 안 써도 되는 정도인데 항생제 일단 막 이렇게 쓴다. 이거는 남용이 되는 거고. 뭐 전에 코감기약인데 전에 다른 데가 아픈데 코감기약 먹었더니 코감기약 코 막히는 것만 낫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위도 좀 몸 컨디션이 괜찮아지더라면서 그거 아플 때 코감기약 갖다가 먹는 거, 이런 게 오용이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냐, 정해진 양보다 많이 쓰는 거야. 그럼 불법 포획과 남획은 잡으면 안 되는 걸 잡으면 불법 포획이고, 너무 심하게 많이 잡으면 남획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제 명태가 없습니다. 흔히들 어부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 참고로 그 수산청에서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명태입니다. 암컷이면 한 마리에 60만 원인가를 준대요. 살아있는 걸로 구해다 주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힌 명태. 무슨 소리다 지금?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명태가. 대표적으로 남획으로 없어진 거야. 또 하나 더 생태계가 바뀐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부근의 바닷물이 지금 너무 많이 따뜻해져 버렸어. 명태는 되게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애들이야. 그런데 수온이 올라갔어요. 그럼 원래 오는 양도 줄겠지?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포르투갈 사람 못지않게 명태를 다양하게 먹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른들이 먹는 술안주 중에 노가리라고 있어요.
혹시 먹어보거나 본 적 있냐? 노가리구이, 말린 노가리. 요만한 물고기입니다. 그게 한 요 정도쯤 돼가. 선생님 손으로 한 뼘 한 뼘 반. 명태 새끼예요. 명태는 살아있으면 생태, 얼렸으면 동태. 덕장에서 통마리로 말렸으면 황태. 말려가지고 이렇게 넓게 잘라 펴가지고 말렸으면 그거 북어. 황태 만들다가 떨어져서 멍들거나 색깔이 좀 안 좋게 변하면 먹태. 막 이렇게. 그런데 노가리 때문도 그렇고 바다 수온도 변했고 우리나라 어선도 그렇지만 중국 어선이나 이런 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와서 작업하면서 너무 많이 잡아버리나. 이제 명태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하면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호랑이 없잖아요. 표범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호랑이랑 표범이 둘 다 우리나라에 살아 있었대요. 없어진 시기는 일제시대 정도로 생각해요. 현재 추정하건대. 그때 뭐 전쟁 중이기도 하고, 산에. 그래서 뭐 포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싹 동원해서 싸그리 잡아다가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비싸게 외국에 팔려고 그래 싹 씨를 말렸다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에 전 세계 희귀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해동물로 지정된 애들이 살아남았잖아. 고란이라고. 호랑이나 표범 정도는 있어야 잡아먹히는데 잡아먹을 호랑이랑 표범이 안 남았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원래 전 세계에 주로 살아있는 영역이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까지인데 중국에서는 다 죽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지금 전 세계 90%가 살아있대잖아.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는 로드킬 만드는 유해종이래요. 자, 네 번째, 외래생물. 난 솔직하게 얘는 좀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래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꽤나. 근데 현재 입장에서 지금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종은 있느냐? 그나마 큰 비리끼벌레? 좀 고인물에 좀 사는 좀 안 좋은 벌레. 걔 말고는 우리나라에 피해 못 끼쳤어요. 맨 처음에 들어왔던 황소개구리.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황소개구리 덩치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덩치가 작아졌어요, 이제는. 두꺼비 정도 크기밖에 안 나와. 왜? 하도 잡아먹혀서. 원래 외래종이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이 되잖아. 그러면 그 생태계에 원래 있던 먹이 사슬 체계에 완전히 끼어드는 한 2, 3년 걸린대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포식자들이 저거 뭐지? 저거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본격적으로 사냥이 시작되고 생태계 안에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문제종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베스, 블루길, 주로 강에 사는 애들. 우리나라 생태계 자체적으로 외가리, 슥, 얘네들한테 그냥 컷. 없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는 끝판대장은 인간입니다. 뉴트리아라고 물쥐가 있거든요. 네, 설치류입니다. 그러니까 쥐, 다람쥐, 토끼 얘네들 친척에 해당했대. 다 크면 한 이만한 쥐입니다. 쥐처럼 생겼고 꼬리도 쥐꼬리고 좀 큼직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얘를 수입해온 거는 첫 번째가 모피용. 모피코트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모피용이고
둘째, 얘네들은 남미에서 토끼고기 같은 고기 식용으로도 많이 써요. 고기로. 어차피 토끼랑 그 비슷한 친척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맨 처음에 번역할 때 물쥐라고 번역해버리는 바람에 야, 쥐고기 먹고 싶겠냐? 좀 이만한 쥐로 만든 고기. 몸에 좋다 그래도 별로 쉽게 입이 가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모피 장사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색깔이 쥐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해온 사람이 그냥 풀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생태계에 끼어들어서 낙동강하고 여기 사하구, 저기 북구, 강서구 이쪽으로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현재 얘네들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었던 삭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보통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보다 한 덩치 크고 야생종이고 뚱뚱한데 얘네들은 물에서 헤엄도 쳐요. 물가에 사는 애들이고 물에서 헤엄도 칠 줄 알고 나무도 잘 타고 점프도 잘해. 얘네들이 보기에 되게 고기 덩어리인 덩어리가 한 사이즈 더 큰 꽃배기 쥐가 한 마리 나타난 거야, 자기 동네. 그래서 이 삭을 좀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나 생태학자들이 볼 때 잡아먹혔답니다, 그냥. 배설물에 그 뼈가 섞여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추가로. 삭의 그 간즙, 우리가 이제 쓸개즙이라 부르죠. 그 쓸개즙에서, 간에서, 몸에 좋다는 웅담에 있는 그 몸에 좋은 성분이 똑같이 발견이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 건강에 좋답니다. 쓸개즙이. 살아있는 거 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키워서 쓸개즙 빼먹으려고. 인간이 제일 나빠요. 심지어 제주도에 저기 전에 유럽에서 이탈리아 쪽에서 난리 난 적 있죠. 파란색 꽃게가 바지락이고 뭐고 그 조개나 이런 양식장 다 털어먹는다. 제주도 바다에서도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블루크랩이 유입돼 가지고 생태계에 영향을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같은 종을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금어기를 지정하고 암개가 잡히면 풀어주기 시작하며 크기 작은 거 풀어주기 시작하고 혹시나 고갈될까봐 동남아에서 새끼들을 사다가 혹은 알뱅 꽃게를 사다가 부화시켜서 수협에서 바다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특산물 이야기입니다. 부산 청개라고. 꽃게보다 크고 랍스터나 킹크랩의 살맛이 꽃게의 살맛에 섞여 있답니다. 먹을만 하죠, 그러면. 찌개발도 크고. 요즘에는 딱히 그렇게. 오히려 우리나라 동물이 다른 나라 가서 다 때려잡고 다닙니다. 아시아 말벌, 우리나라의 장수말벌이 미국에 갔다가 한 동네 벌 집단 전체가 없어지고 중국 애들이 몸보신 한다고 가물치 몇 마리 잡아갔다가 필요 없어져서 그냥 강에다가 풀어줬더니 미국 미시시피강 생태계가 멸망해버렸어요. 몇 마리 때문에. 유럽에 우리나라 다람쥐 풀어놨더니 다람쥐 다 때려잡고 돌아다닌다는데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은 소리죠. 그 다음에 산성비 같은 환경오염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국 인간의 활동들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뭐 책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구별하게 읽어 보시면 돼요. 이게 개인이냐, 한 사회나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거냐, 국제 협력이 필요한 거냐. 요거를 비교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책에 있는 거 읽고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생물 다양성 요 부분에 대해서 37쪽 빨리 문제 풀고 오늘 생물 다양성 파트 쪽지 시험 이제 풀고 나서 딱 6시 되면 칠게요. 저기 진화부터, 변이 진화부터 치면 되죠.